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경남 선옥고등학교 교사 강민정입니다. 네, 앞에서 선생님께서 수요 요리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발표를 하셔서 제가 덜컥 겁이 났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 들으셨듯이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하필이면 교과가 조리 교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요리사로 양성을 시키고 있는 교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습을 할 때 그리고 취업을 할 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체크리스트와 알림장 기능으로 조종래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전문교과 실습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전문교과에서도 거꾸로 수업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취업과 진학 지도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쿠키로 어떤 보상 제도를 활용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체크리스트와 알림장 기능을 활용해서 조종례를 했습니다.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은 출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안 오기도 하고 조퇴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물 출석부가 있지만 그걸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매번 작성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다앤리를 활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 반 9월 출석부 모습입니다. 이거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었고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제가 날짜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 아침에 교실에 들어가면 전자칠판에 이 화면이 떠 있습니다. 제가 조례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면 이미 학생들이 자기가 등교를 하고 핸드폰 수거함에 핸드폰을 넣고 자기 이름에 체크를 누르면 이렇게 모습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오지 않은 학생은 이렇게 제가 메모를 남겨서 학생들의 출결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데이터가 쌓이면 이렇게 한 달치 출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출결 마감할 때 저희 학생들한테 출결 서류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대조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이스에다가 입력을 하고 출결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하면서 실물 출석부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메모를 하면서 하는 게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출석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리했던 이유는 선생님이 직접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결 도우미를 두고 출결 도우미가 이 아까 앞에 보셨던 이 화면을 띄워 놓게 하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동시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선생님들은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루틴을 만들어 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둔 출석부는 지금 엑셀로 내려받기로 지금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조 출석부로 활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종례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뭐 가정통신문이나 알림 사항들을 전달했는데도 학생들이 저 못 들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못 들었어요 하는. 네, 그런 일들이 저는 빈번하게 일어나서 종례 시간에 알림장을 활용했는데요. 이렇게 안내할 내용을 알림장에 전송을 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색깔이 구분이. 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학생들 이름에 하얀색으로 변해 있는 거는 학생들이 알림장을 확인했다는 거고요. 노란색은 아직 확인 안 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민정 학생이
와가지고 저는 이 내용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전달받은 적이 없어요 하면 이 화면을 보여주고 너가 확인을 안 한 거야 라고 확인을 시켜주면 아 제가 확인을 안 했네요 선생님 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조금씩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종례 시간에 학생들이 핸드폰을 들고 오면 바로 알림장을 확인하라고 얘기를 해두고 종례 시간에 이 화면을 확인하고 등교한 학생들이 모두 알림장을 확인을 했으면 종례를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불이 나게 달려가서 핸드폰을 가져오고 핸드폰으로 제일 먼저 알림장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달 사항이 누락될 일이 없고 네, 그런 점이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이 또 같이 확인을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문교과 실습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전문교과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 목적이 학생들의 고졸 취업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앞에 보셨듯이 출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선생님께서 양식조리기능사를 취득하셨던데 그런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과정에 따라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양조리와 한국조리라는 과목을 맡았었고 거기서 이제 양식조리기능사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위한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수업 시간마다 체크리스트로 수업에 했던 메뉴들과 그리고 그 메뉴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메뉴 하나에 예를 들어서 30분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은 30분 안에 그 메뉴를 완성해야 그 자격증을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안에 그 메뉴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서 이렇게 매 수업 시간마다 어떤 메뉴를 했고 몇 시간을 주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화면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띄웁니다. 옆에다가 타이머를 같이 설정을 해두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체크리스트를 화면에 띄워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요리를 앞에 제출을 하고 저기 자기 이름에 가서 몇 시간 몇 분 걸렸는지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학생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생이 제가 예를 들어서 홀랜다이즈 소스를 25분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40분 걸렸고요. 어떤 학생은 35분 걸리기도 하고 55분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마다 수준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를 한 달 동안 축적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 반 리포트에서 확인을 합니다. 학생들이 자격증 시험을 접수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요. 찾아오면은 우리 반 리포트에서 그 학생이 누적된 시간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메뉴에서는 시간 안에 했고 어떤 메뉴에서는 시간 안에 못했다는 거를 여기서 우리 반 리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너가 이 메뉴가 나올 때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으니까 이런 조리 과정에서 조금 보완을 해보자 이렇게 네, 지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또한 엑셀로 내려받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더 보기 편리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문교과에서 거꾸로 수업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거꾸로 수업은 다른 교과에서도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실습을 하다 보면 어떤 과정으로 하냐면 네, 제가 먼저 요리 과정을 시연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했던 거를 처음 한 번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완성도 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혹시 선생님들 유튜브를 보거나 뭐 혹시 엄마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많으시네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해준 맛이 안 났다. 뭐 그런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유튜브로 분명히 이게 맛있는 레시피라고 해서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게 전부 다 숙련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은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김치, 뭐 찌개 이런 건데 저희는 한 번 해보고 이게 그 맛이 아니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런 조리 과정에 대한 숙련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그 조리 과정들을 알고 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수업을 한번 수업에 적용해 보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할 메뉴에 대한 그 영상을 제가 다행히 과제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 과정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디딤 영상을 올려두고 이렇게 링크 유튜브 링크 같은 거를 이렇게 다행히로 네,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인증샷을 올리면 이렇게 쿠키를 지급했어요. 네, 그 다음에 영상 관련 퀴즈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오면 이제 그 영상 관련 내용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을 퀴즈를 간단하게 네, 묻고 답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쿠키를 네, 지급했다는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네, 그 다음으로 취업과 진학 지도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증 취득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험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출결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출결 인정을 하기 위해서 수험표도 저는 다행히로 이렇게 받고 있고, 그리고 합격 여부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반복 과제인데요. 여러 번 이제 응시를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나중에 행특 쓸 때 조금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써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실기를 합격까지 하면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격증도 나이스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 번호나 자격증 종류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인증을 하면 그대로 학생이 올려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스에다가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학생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받다 보니까 학생을 일일이 찾아서 그 내용을 살펴야 되고 사진도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를 활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취업부를 이제 하게 돼서 취업부에서 현장 실습을 담당했는데요. 학생들을 현장 실습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취업 전환까지 시키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쓰도록 해보니까 그때는 제가 작년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써보도록 했는데 학생들이 이력서나 자소서를 쓰는 게 조금 서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2학년 때도 한번 연습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력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받아서 제가 피드백으로 이력서에 있는 자격증에 아직 딴 게 없으니까 따고 싶은 거 앞으로 어떤 자격증을 딸 건지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적어 보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남겼고 학생이 다시 제출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격증을 언제 어떤 자격증을 딸 거다 이렇게 계획까지 할 수 있도록 네,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면 그 현장 실습 사전 교육을 무조건 필수로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따로 인증을 하거나 뭐 확인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에다가 과제를 3학년 학생들
죄송합니다. 3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현장 실습 직전 특별 교육이라고 과제를 내주고 그 교육을 듣고 인증을 하면 쿠키를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습 소감문도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면 하이파이브라는 관리 시스템에서 학생들이 실습 일지를 작성합니다. 그걸 작성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에게 하루에 6만 원씩 지급을 해요. 엄청 큰 금액이죠. 그냥 실습 일지만 작성해도 주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매일 실습이 끝나면 그걸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학생들이 뭔가 힘들다, 뭐 혼자 일을 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작성하면 AI가 그걸 걸러서 저에게 연락이 와요. 이 학생이 그런 말을 했으니 그런 글을 적었으니 확인해라.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적지 못하도록 사실 그렇게 이제 하고 감정적인 것보다는 어떤 일을 했는지 정도만 쓰라고 이제 안내를 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 제가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에다가 소감문이라고 과제를 올려서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제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선택적으로 이제 하라고 반복 과제를 설정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올렸더니 이렇게 엄청 긴 글인데 지금 잘랐거든요. 중간에 좀 잘랐는데 이렇게 쭉 긴 글을 남긴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실습을 보내면 한 달에 한 번씩 순회 지도를 갑니다. 학생이 가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상담을 하는데 그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랑 상담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피드백에도 어떤 메모를 할 게 있으면은 메모를 남겨두고 나중에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에도 피드백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고서에 작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고3 학생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이제 대상으로 취업이랑 진학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진학이나 취업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다가와서 저희 반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체크리스트에 간단하게 진학을 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 그 정도를 파악했고 이제 취업이나 진학을 할 때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은지 또는 진학을 할 때는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으로 진학을 하고 싶은지를 조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에는 진학, 취업 정도로만 간단하게 이렇게 파악을 했고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취업처를 발굴을 하고 어떤 분야로 이 학생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그 발굴할 때 또 참고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진학이랑 취업을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체크리스트에 보면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는데요. 진학을 하고 싶다고 한 학생은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을 가고 싶은지를 간단하게 메모를 해뒀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로 받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 분야를 저희가 이제 뭐 제과 제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리 분야도 있고 조리 분야 중에도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희망하는 분야를 파악해두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학 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을 관심이 있어 하는지 이런 이제 자료를 받아두고 나중에 인수인계 인수인계를 할 때 담임 선생님들에게 이 자료를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랑 상담을 했던 내용들을 저는 학기 초랑 학기 말에 항상 취업이랑 진학 관련 상담을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워낙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기 초랑 학기 말에 간단하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누가 기록에다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날짜랑 내용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모은 쿠키를 어떻게 보상 제도로 활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사용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쿠키 교환소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쿠키 교환소에 보면 여기 이렇게 간식들도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보면 조립 모자랑 키친타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학교에 필수적으로 학생 들고 와야 되는 준비물인데 이걸 놓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을 무상으로 제공했더니 이걸 너무 막 사용하더라고요. 그냥 깨끗한데도 새 거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좀 부여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모은 쿠키로 교환을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아끼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아껴 쓰면서 너덜너덜해졌는데도 쿠키 아깝다고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키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몇 개 깎아줄 테니까 바꿔라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운영 시간입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10분만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전부 다 오픈을 하면 선생님들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 딱 10분만 시간 칼같이 지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요즘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욕을 덧붙여서 이렇게 함께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에도 너무 안 좋고 학교 생활에도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욕설부터 복장 불량 그리고 저희는 실습을 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썩은 쿠키라는 거를 쓰시는 선생님이 계시길래 저는 썩은 쿠키 교환소를 또 새로 오픈을 해서 이렇게 욕설이나 실습 미참여 또는 이렇게 민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3회 이상 하면 마이너스 30개까지 네,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다 깎인 적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두니까 애들이 조금 조심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효과적이었던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QR코드는 앞에 아까 보여드렸던 메뉴판 링크예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수정 가능하시니까 QR코드 찍어서 네이버 카페에 제가 올려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마음껏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